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일 BMK 오픈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Self-Semi-Supervised Learning for Syntax Recognition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Self-Semi-Supervised Learning을 Syntax Recognition에 적용한 연구들이 왜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미나에 앞서 발표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어널리틱스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2학기 차로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 그리고 신텍스트 레코그니션입니다. 제 이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크게 Introduction, Algorithms, 그리고 Conclusion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는 본 세미나에서 활용되는 큰 주제인 Syntax Recognition과 Self Semi-Supervised Learning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방법론이 왜 함께 고려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알고리즘스에서는 Syntax Recognition에 Self 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한 연구, 그리고 Semi-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한 연구, 그리고 두 방법론을 모두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Conclusions에서는 본 세미나를 요약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Syntax Recognition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Syntax Recognition의 상위 개념인 Syntax Spotting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Syntax Spotting은 일상 이미지에서 글자를 검출 및 인식하는 분야로 글자 검출 모델과 글자 인식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왼쪽 그림은 전체 이미지에서 글자들의 위치를 검출하는 과정인 Syntax Detection이며, 아래 과정은 검출한 위치에 존재하는 글자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식별하는 Syntax Recognition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다음과 같이 입력 이미지에 대해 텍스트 디텍션 모델을 거치면 글자의 위치를 알아내고,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텍스트 레코그니션 모델을 거치면 해당 이미지 내 글자들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yntax Recognition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글자가 존재하는 이미지 내 글자들을 인식하는 것으로, 문자열이 포함된 이미지가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미지에 존재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구조로 구성됩니다. 즉,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전 텍스트 디텍션 모델을 통해 글자의 위치가 식별되었다면 해당 글자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yntax Recognition과 비슷한 연구 분야로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즉 OCR이 있습니다. Syntax Recognition은 OCR보다 더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래 그림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Syntax Recognition은 다양한 배경과 여러 형태의 글꼴이 존재하는 일상 이미지 내 글자를 인식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반면 OCR은 오른쪽 그림처럼 하얀 배경과 검정색 글씨와 같이 규격화된 인쇄체 문자를 인식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따라서 Syntax Recognition은 휘거나 가려진 글자 등 불규칙적인 글자를 인식하기에 더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 정교한 모델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yntax Recognition에 대한 기호를 알아봤으니 이제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 측면에서 Syntax Recognition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델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입력값에 대해 여러 개의 순차적인 출력값을 갖는 Sequence Prediction Task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입력은 이미지에 해당되며 여러 개의 순차적인 출력값은 글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Sequence Prediction Task는 Syntax Recognition 뿐만 아니라 이미지 캡셔닝도 이에 해당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Syntax Recognition은 입력으로 이미지 한 개를 받고 출력으로 여러 개의 글자들을 갖습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미지 캡셔닝은 입력으로 한 개의 이미지를 받고 출력으로 여러 개의 단어를 갖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입력에 대해 여러 개의 출력값을 갖는 구조를 Sequence Prediction Task라고 하며 Syntax Recognition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전체 문자열 단위로 학습하는 것이 아닌 각 글자 단위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미지를 수동볼 영양탕이라고 학습하는 것이 아닌
수, 동, 골, 영, 양, 탕, 즉 6글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syntax recognition은 해당 이미지 전체를 학습한다기보다는 각 글자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syntax recognition의 딥러닝 모델 구조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며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transformation입니다. 이는 입력된 이미지를 올바른 형태로 정렬하는 것으로 앞핀 변환이나 TPS 변환 등이 활용됩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빨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는 정렬된 이미지에서 비주얼 피처를 출력하는 부분으로 레즈넷이나 VGNet 등이 활용됩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노란 부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시퀀스 모델링입니다. 이는 비주얼 피처를 컨텍스추얼 피처로 변하는 부분으로 ILSTM 등이 활용됩니다. 이는 왼쪽 그림에서 초록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딕션입니다. 이는 컨텍스추얼 피처를 통해 이미지 내 글자들을 예측하는 부분으로 CTC 및 어텐션 등이 활용됩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파란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시퀀스 모델링까지는 통상적으로 특징을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이라고 하며 마지막 프리딕션 부분은 예측을 수행하는 프리딕션이라고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CRNN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프리딕션까지 트랜스포메이션은 활용하지 않으며 VGG, ILSTM, CTC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TRBA는 TPS, ResNet, ILSTM, 어텐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논문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피처 익스펙터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흔히 딥러닝에서 활용되는 인코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거나 불규칙적인 글자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스파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통해 TPS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할 경우 로컬리제이션 네트워크를 거쳐 그리드 제너레이터 및 샘플러를 거쳐 이미지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입니다. 이는 아래 보이시는 호날두라는 글자 이미지에서 CNN을 통해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때는 옆 시퀀스를 고려하지 않고 각 독립적인 프레임만 고려합니다. 이후 시퀀스 모델링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인접한 프레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글자 인식을 더욱 수월하게 피처를 변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시퀀스 모델링을 거친 비주얼 피처는 인접한 정보를 고려함으로써 컨텍스추얼 피처로 변환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프리딕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흔히 딥러닝에서 활용되는 디코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디코더가 있는데요. 먼저 CTC 기반 디코더입니다. 이는 각 프레임별로 독립적으로 예측을 먼저 수행합니다. 이후 후처리를 통해 최종 글자를 예측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피처별로 예측을 수행하고 이때 글자가 아닌 프레임은 토큰으로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후 연속되는 단어는 제거하고 토큰을 제거한 후 최종 아웃풋을 산출합니다. 두 번째는 어텐션 기반 디코더입니다. 이는 피처를 추출한 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RNN 계열 모델을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글자들을 디코딩합니다. 이때 이전 시점의 글자를 디코딩 시 다시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이전 시점의 글자들을 활용하고 SOS 토큰을 입력받아 디코딩 시작 여부를 판단하며 EOS 토큰을 출력받음으로써 디코딩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태까지 syntax recognition에 대해 크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syntax recognition은 최근 연구에서 어떤 한계를 가질까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학습하기 위한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syntax recognition의 레이블링 비용이 크다는 것에서 기인하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syntax recognition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기 위해서는 글자가 있는 위치를 식별하고 해당 글자가 무엇인지 표기해야 하는 2단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의 학습 데이터는 하나의 언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대해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면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언어의 경우는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연구는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합니다. 여기서 합성 데이터란 인간이 규칙에 기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이는 무한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부자연스럽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실제 레이블 데이터가 왼쪽 이미지인 반면 합성 데이터는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합성 데이터는 평가 데이터와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 이미지 기반 레이블 데이터도 부족하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문제라면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즉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에 떠오르는 화두는 바로 언레이블드 데이터입니다. 이는 가장 오른쪽 그림처럼 실제 레이블 데이터처럼 실제 이미지지만 레이블은 없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 레이블링 소요가 적기에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적으며 실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기에 일반화 성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언레이블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소수의 레이블 데이터만 존재할 때 언레이블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한 연구 분야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입력 데이터를 변형하여 기존의 입력 데이터에 슈퍼비전을 주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투 페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언레이블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한 후 이때 학습한 피처 익스트랙터를 활용하여 레이블 데이터로 클래시파이어를 파인 튜닝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인 프리트레이닝 기법 중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한 예시는 오른쪽 호랑이 그림과 같은데요. 주어진 패치와 임의의 패치를 입력받고 해당 임의의 패치가 몇 번 패치에 해당하는 것인지 학습하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이때 레이블도 임의로 생성되고 해당 레이블을 스스로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학습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텍스트 태스크는 새로운 셀프 슈퍼비전 문제를 정의하여 이를 예측함으로써 특징을 학습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Exemplar, Context Prediction, 직소 퍼즐, 그리고 로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이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에 대해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정의한 후 데이터 간 관계를 통해 특징을 학습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심클레어, 펄, 모코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논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이는 네거티브 페어를 정의하지 않고 포지티브 페어로만 학습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바이얼, 심시암 등이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연구실 문석호 연구원의 세미나 또는 고은성 연구원의 세미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이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모델의 예측 결과로 레이블을 임의로 만들어 주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한 번에 학습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인 픽스 매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레이블 데이터를 일반적인 이미지 분류 문제처럼 예측을 수행하여 슈퍼바이즈 로스를 산출합니다. 이후 언레이블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각각 데이터를 증강한 후 위크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예측 후 예측 결과에 대해 신뢰도를 파악합니다. 이때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되면 해당 아웃풋을 수도 레이블로 바꾼 후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의 예측값을 레이블 값으로 활용하여 unsupervised loss를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로스는 이러한 슈퍼바이즈드 로스에 unsupervised loss를 가중합하여 산출합니다. 이러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학습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도 레이블링 메소드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가짜로 레이블링 후 레이블 데이터처럼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셀프 트레이닝, 노이지 스튜던트 또는 메타 수도 레이블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 메소드입니다. 이는 데이터 및 모델의 변형을 가해도 예측의 일관성을 갖도록 학습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템포럴 앙상블, 민티처, UDA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메소드입니다. 이는 여러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혼합하여 학습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은 믹스매치, 픽스매치, 플렉스매치 등이 있습니다. 세미슈퍼바이즈 러닝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연구실의 이민정 연구원의 세미나나 배진수 연구원의 세미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 신텍스 레코그니션과 셀프 세미슈퍼바이즈 러닝이 무엇이고 왜 신텍스 레코그니션에 셀프 세미슈퍼바이즈 러닝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셀프 세미슈퍼바이즈 러닝을 신텍스 레코그니션에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에 대한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세미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세미나는 신텍스 레코그니션의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을 셀프 세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극복한 세 가지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논문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한 연구, 두 번째 소개할 논문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활용한 연구, 세 번째 소개할 논문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모두 활용한 연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텍스트 레코그니션에 적용한 연구로 Sequence Contrastive Learning for Text Recognition 이라는 연구입니다. 이는 2021년에 CBPR에 게재된 논문이며 Sequence Contrastive Learning을 다음과 같이 줄여서 시클레어라는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연구 개요 및 배경입니다. 본 연구는 텍스트 레코그니션의 언레이블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기지도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 중에서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하는데요. 간단하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포지티브 페어는 유사하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는 상이하도록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이를 하나의 입력값에 여러 개의 출력값을 갖는 텍스트 레코그니션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아래 두 가지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단 그림처럼 기존 랜더 어그먼트 기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글자의 시퀀스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재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하나의 입력값에 대해 하나의 출력값을 갖는 모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개의 출력값의 시퀀셜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텍스트 레코그니션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먼저 텍스트 레코그니션의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텍스트 레코그니션은 입력값에 대해 여러 개의 출력값을 갖는 구조이며 각 출력값은 시퀀스가 존재하는 데이터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여러 개의 시퀀셜한 출력값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출력값 단위가 아닌 sub-word 레벨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sub-word 레벨은 아직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측 아래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일부 글자들을 단위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추후 장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델 구조는 자기지도 학습의 구성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단계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파인 튜닝 단계입니다. 프리트레이닝 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레이블 데이터만 활용을 하고 서브월드 레벨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합니다. 또한 파인 튜닝 시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학습한 피처 익스트랙터를 고정한 후 레이블 데이터로 디코더 부분을 학습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먼저 첫 단계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과정은 5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며 각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베이스 인코더, 프로젝션 헤드, 인스턴스 매핑 펑션,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구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5단계 구조 중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베이스 인코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모델에서는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2회 수행합니다. 이때 문자열의 순서를 훼손하지 않는 데이터 증강을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는데요. 왼쪽 그림처럼 vertical crop은 괜찮지만 플립 등은 문자열의 순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적했던 첫 번째 문제인 기존 데이터 증강의 한계점을 시퀀스를 해치지 않는 데이터 증강 기법만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증강을 거친 각 이미지는 베이스 인코더를 통과합니다. 앞서 신텍 레코그니션에 기여해서 피처 익스트랙션 및 시퀀스 모델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비주얼 피처를 추출한 후 인저 프레임을 고려해서 컨텍스츄얼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프레임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는데 이는 우측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표기된 하나의 피처 맵을 의미합니다. 이때 비주얼 피처를 추출하는 CNN 모델은 주로 VGNet이나 레지넷을 활용하고 컨텍스츄얼 피처를 추출하는 시퀀셜 모델은 주로 ByLSTM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베이스 인코더를 거친 각 피처들은 각 프레임별로 레프레젠테이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합니다. 대조학습의 시초인 싱클레어는 프로젝션 헤드로 MLP를 활용을 했지만 본 연구는 MLP 또는 ByLSTM을 활용합니다.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친 각 프레임들은 인스턴트 매핑 펑션을 통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연산하기 위한 인스턴스로 변환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요약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요. 각각 all to instance, window to instance, 그리고 frame to instance입니다. 각각을 아래 그림처럼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all to instance는 에버리지 플링을 통해 전체 모든 피처 맵을 한 개로 요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미지가 코리아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window to instance는 어댑티브 에버리지 플링을 통해 모든 피처 맵을 사전에 지정한 개수로 요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미지의 길이가 어떠하든 3개로 요약한다면 무조건 출력되는 피처 맵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코리아라는 위 피처 맵을 간단한 예시를 들면 코, 리, 아 3개로 분리된 피처 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은 frame to instance입니다. 제가 그려놓은 피처 맵은 현재 14개인데 14개에 대해 각각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덴티티 펑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존의 피처 맵을 요약하는 것이 아닌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가 문자 인식 모델의 시퀀셜한 특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스턴트 매핑 펑션을 통해 시퀀셜한 특징을 반영하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마지막 단계인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산출하는 부분입니다. 인스턴트 매핑 펑션을 거친 서브 월드들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산출합니다. 이는 심클레어에서 나온 개념처럼 NC 로스를 그대로 활용을 하며 본 논문에서는 코사인 유사도 척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하나의 증강된 이미지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닌 다르게 증강된 이미지 관점에서도 로스를 한 번 더 구해준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 이후 파인튜닝 단계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자기지도 학습과 마찬가지로 피처 익스트랙터는 프리즈를 하고 디코더, 즉 클래시파이어 부분만 학습합니다. 이때 피처 익스트랙터로는 프리트레이닝 시 활용했던 베이스 인코더 부분만 가져와서 활용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시퀀스를 고려하여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했을 때 손글씨 문자 인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레이블 데이터가 희소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실험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텍스 레코그니션에서는 다소 저조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는 합성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풍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합성 이미지가 아닌 언레이블 데이터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매핑 펑션 3가지 중 윈도우 투 인스턴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all to instance의 경우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활용할 네거티브 페어를 매우 적게 만든다는 한계를 지니며 프레임 투 인스턴스의 경우 미스 얼라이먼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스 얼라이먼트란 어그멘테이션 특성상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은 경우 모든 프레임을 세세하게 본다면 유사하게 봐야 될 포지티브 인스턴스가 다른 형태를 띨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CTC 기반 인코더에서는 이러한 프레임 투 인스턴스가 효과를 보인 결과가 다수 존재를 했는데요. 이는 피처맵 단위로 예측을 수행한 후 후처리를 수행하는 CTC 알고리즘의 성격을 프레임 투 인스턴스가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본 논문은 텍스트 레코그니션의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는 자기지도 학습을 제안합니다. 이때 자기지도 학습 중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델 구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베이스 인코더, 프로젝션, 인스턴트 매핑 펑션, 이후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본 연구는 아래 두 가지 의의를 갖습니다. 먼저 문자열의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텍스트 레코그니션에 적합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개의 출력값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스턴트 매핑 펑션을 제안합니다. 이때 미스 얼라이먼트 및 네거티브 페어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윈도우 투 인스턴스 매핑을 제안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을 씬텍스 레코그니션에 적용한 연구입니다. 이는 2022년 12PR에 게재된 논문으로 Discussing the Performance Limit of Syntax Recognizer Without Human Annot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먼저 본 논문의 개요와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은 Syntax Recognition의 합성 데이터와 실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는 준지도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Syntax Recognition의 CTC 및 Attention Decoder 중 Attention Based Decoder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준지도 학습 프레임워크는 여러 준지도 학습 방법론 중 Consistency Regularization을 활용합니다. Consistency Regularization이란 동일한 이미지에서 다르게 변형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갖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르게 증강된 이미지가 모델을 통과해도 서로 유사해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로 Consistency Regularization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준지도 학습을 Syntax Recognition에 적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다고 본 논문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합성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사이 데이터 분포가 달라져 학습이 붕괴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글자 간 미스 얼라이먼트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하지 않은 글자에 대해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이 이루어져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모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슈퍼바이즈드 브랜치, 언슈퍼바이즈드 브랜치,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브랜치는 빨간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브랜치는 파란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바이올에서 영감을 받아 온라인 모델과 타겟 모델로 구성된 어시메트릭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시메트릭한 요소로는 프로젝션 레이어, EMA, 웨이트 디케이, 스탑 그레디언트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초록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슈퍼바이즈드 브랜치와 언슈퍼바이즈드 브랜치의 온라인 모델 간 딥 코랄 로스를 산출하여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도메인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슈퍼바이즈드 브랜치와 언슈퍼바이즈드 브랜치는 유사한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인코더, 디코더, 클래시파이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코더는 앞서 보여드린 신텍스 레코그니션의 기본 단계 중 시퀀스 모델링 단계까지를 의미하고, 디코더와 클래시파이어는 프레딕션 부분에 해당합니다. 인코더는 입력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하며 디코더에서 이미지 단위 피처를 글자 단위 피처로 바꿔주고, 클래시파이어에서 글자 단위 피처가 실제 어떤 글자인지 예측하는 과업을 수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브랜치의 온라인 모델은 세 가지 구조의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한 인코더, 디코더, 프로젝션, 그리고 클래시파이어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제 슈퍼바이즈 브랜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슈퍼바이즈 브랜치의 학습에서는 레이블 데이터, 즉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며 각 레이블이 다음 시점의 글자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목적 함수는 교차 엔트로피를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이때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전 시점의 레이블 글자와 컨텍스추얼 피처들과 함께 어텐션 메커니즘에 활용됩니다. 학습은 BOS 토큰을 받은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모든 레이블에 해당하는 글자가 활용되었을 때 종료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되었다면 슈퍼바이즈 브랜치의 웨이트를 언슈퍼바이즈 브랜치와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슈퍼바이즈 브랜치의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언슈퍼바이즈 브랜치입니다. 이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하며 크게 온라인 모델과 타겟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두 모델은 어시메트릭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학습 방식은 하나의 이미지를 2번 증강한 후 온라인 및 타겟 모델에 넣어 두 예측값이 글자, 즉 시퀀스 단위로 유사해지도록 KL 다이버전스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캐릭터 레벨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이라고 칭합니다. 이제 온라인 모델과 타겟 모델의 구성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모델은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 인코더, 디코더, 프로젝션, 클래시파이어를 모델 구조로 갖습니다. 이때 웨이트 디케이가 적용됩니다. 반면 타겟 모델은 위크 어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입력으로 받고 인코더, 디코더, 클래시파이어만 구조로 갖습니다. 이때 스탑 그레디언트가 적용이 되고 온라인 모델의 웨이트를 EMA를 함으로써 웨이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앞서 어그멘테이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은 렌더 어그멘테이션에서 컷아웃만 제거하여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컷아웃은 글자의 속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크 어그멘테이션은 지오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은 활용하지 않고 컬러 트랜스포메이션만 활용합니다. 이처럼 프로젝션 레이어, 웨이트 디케이, 스탑 그레디언트, EMA는 하나의 모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모델과 타겟 모델은 어시메트릭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시메트릭한 구조가 기존의 학습 붕괴를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로 학습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글자 단위로 유사해지도록 학습하는 것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글자 단위로 학습하는 것은 빨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글자가 예측이 되었을 때 이처럼 글자별로 동일해지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본 그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화살표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화살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슈퍼바이즈 브랜치에서 디코더는 슈퍼바이즈 브랜치와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학습이 수행됩니다. 왜냐하면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전 시점 출력값을 활용합니다. 이때 초록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격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타겟 모델과 아웃풋을 온라인 모델과 공유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타겟 모델과 아웃풋을 온라인 모델은 공유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다른 출력값을 갖더라도 동일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공유함으로써 글자 간 미스 얼라이먼트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지적했던 미스 얼라이먼트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모델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진행되지만 자신의 출력값이 아닌 타겟의 출력값을 활용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슈퍼바이즈 브랜치의 마지막 구성 요소로 노이즈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각 글자, 즉 시퀀스의 예측 확률을 활용하여 노이즈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는데요. 이때 각 시점에서 예측된 확률을 곱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점수와
스트레스홀드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점수가 더 높은 이미지만 학습에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는 학습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unsupervised branch의 loss 펑션입니다. 목적 함수는 KL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항은 노이즈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구조를 의미를 하며 두 번째 항은 consistency regularizzation을 의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노이즈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 consistency regularization으로 학습합니다. 이제 모델의 마지막 구성 요소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는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간 도메인 시프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때 딥 코랄 로스를 활용하여 수행합니다. 이는 슈퍼바이즈 브랜치와 언슈퍼바이즈 브랜치 타겟 모델의 비전 피처에서 각각 공분산 행렬을 구한 후 이들의 차이를 통해 도메인 시프트를 최소화합니다.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적인 목적 함수는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구한 슈퍼바이즈 브랜치 로스, 언슈퍼바이즈 브랜치 로스,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로스를 가중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가중치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아래 두 가지를 활용하여 수행합니다. 모델 구조가 매우 복잡했어서 하나의 장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슈퍼바이즈 로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로스,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로스를 산출한 후 이들을 가중합하여 최종 로스를 산출합니다. 이후 슈퍼바이즈 로스의 웨이트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업데이트하며 언슈퍼바이즈 로스의 온라인 모델도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프로젝션 웨이트만 업데이트를 하고 그 외 인코더, 디코더, 클래시파이어는 슈퍼바이즈 브랜치의 가중치를 공유받습니다. 또한 언슈퍼바이즈 브랜치의 타겟 모델은 온라인 모델의 가중치를 EMA하여 업데이트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소 복잡했던 언슈퍼바이즈 브랜치 로스를 복귀해보면 우선 데이터 증강을 2회 수행합니다. 이후 인코더에서 클래시파이어를 거쳐 각 모델에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후 타겟 모델에서 노이즈 데이터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친 후 노이즈 데이터가 아니라면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며 글자 단위로 컨시스턴시 로스를 산출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때 인퍼런스에서는 슈퍼바이즈 브랜치만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합니다. 아래 표처럼 제한 방문론이 지도학습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낸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증명합니다. 추가적인 실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두 개의 표는 보온 제한 방문론이 준지도학습 선행 연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왼쪽 표를 살펴보면 픽스매치나 UDA는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가 동일한 도메인일 때, 즉 인 도메인일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도메인일 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합성 데이터와 분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본 방법론은 도메인이 다른 상황에서도 강건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로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4가지 어시메트릭 요소 모두 효과적인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지적했던 첫 번째 한계인 학습 붕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캐릭터 레벨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의 효과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각 컨텍스츄얼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며 성능이 향상되었고 이는 본 연구에서 지적한 두 번째 한계인 미스 얼라인먼트를 극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본 논문은 신텍스 레코그니션에서 합성 데이터와 실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는 준지도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이때 준지도학습 방법론 중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을 활용합니다.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슈퍼바이즈 브랜치는 일반적인 학습 방식으로 진행되며 언슈퍼바이즈 브랜치는 어시메트릭 스트럭처로 캐릭터 레벨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으로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부분은 딥 코랄 로스로 합성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분포 차이를 최소화합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기여점을 갖습니다. 첫째, 어시메트릭 스트럭처로 학습을 안정화하고 성능을 개선합니다.
둘째, 캐릭터 레벨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에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공유함으로써 글자 간 미스 얼라인먼트 문제를 해결합니다. 셋째, 딥 코랄 로스를 활용하여 합성 데이터에 의해 발생하는 도메인 쉬프트를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신텍스 레코그니션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모두 적용한 연구로 멀티모달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for 텍스트 레코그니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는 2022년 아카이브에 등재된 논문이며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베이스드 멀티모달 텍스트 레코그니션을 줄여 세미 MTR이라고 부리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개요와 배경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연구처럼 최근 연구들은 신텍스 레코그니션 모델 학습 시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비전 피처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신텍스 레코그니션에 언레이블 데이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합니다. 특이한 것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모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으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을 하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론으로는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을 활용합니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에 멈추지 않고 비전 피처뿐만 아니라 랭귀지 피처까지 고려하는 멀티모달 기반의 모델을 제안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텍스 레코그니션은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미지적 요소가 혼재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옵티멀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 학습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로 비전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는 과정을 거치고 2단계로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해당 두 단계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프리트레이닝 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두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때 각 개별 모달리티뿐만 아니라 두 모달리티에서 피처를 함께 고려하는 퓨전 모델까지 동시에 학습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슈퍼바이즈 로스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을 함께 활용하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관점에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제한 방법론인 세미 MTR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모델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해당 그림은 최종적인 퓨전 프리딕션 모델을 학습할 때 해당하는 모식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비전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슈퍼바이즈 로스를 결합하여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전체 부분이 파인 튜닝 및 퓨전 모델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모델, 즉 비전, 랭귀지, 퓨전에 대한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과 프리딕션을 동시에 고려하여 학습합니다. 먼저 비전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슈퍼바이즈 러닝을 동시에 활용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학습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 부분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앞서 첫 번째로 소개한 논문인 시클레어와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차이점은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노란 부분은 슈퍼바이즈 러닝이 수행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백본을 거쳐 포지션 어텐션을 수행한 후 프리딕션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레이블 데이터만 활용합니다. 이제 비전 모델의 학습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데이터를 2회 증강합니다. 이때 아래 그림처럼 불규칙적인 신텍스 레코그니션의 특징을 반영하여 두 번 모두 강하게 증강을 수행하며 글자의 순서는 유지하도록 색깔 관련해서만 증강을 수행합니다. 이후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슈퍼바이즈 러닝이 각각 수행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슈퍼바이즈 러닝은 시클레어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비주얼 백본, 프로젝션, 인스턴스 매핑을 거쳐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산출합니다. 이때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우상단식처럼 NC 로스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합니다. 두 번째 슈퍼바이즈 러닝은 비주얼 백본, 포지션 어텐션, 그리고 비주얼 프리딕션을 거쳐 슈퍼바이즈 로스를 산출합니다. 해당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최종적인 목적 함수는 우측식처럼 NC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중합하여 산출합니다. 이제 랭귀지 모델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처럼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여 학습합니다. 마스크 랭귀지 모델은 특정 텍스트 토큰을 가리고 가려진 부분의 텍스트 토큰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연산량이 매우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토큰이 아닌 어텐션 맵의 마스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이때 unlabeled 데이터만 활용을 하고 large text corpus만을 활용하여 사전 학습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비전 모델과는 별개로 학습한다는 것이며 오직 텍스트 데이터만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파인 튜닝 및 퓨전 모델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unlabeled 데이터와 labeled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는 각 모달리티에 대한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이며 두 번째는 labeled 데이터만 활용하는 각 모달리티별 prediction입니다. 상세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증강을 2회 수행합니다. 이때 약하게 한 번, 강하게 한 번 수행하며 강하게 증강 시에는 색깔 변형을 더욱 강하게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consistency regularization 로스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모달리티에 대해 consistency 로스를 산출합니다. 이때 노이즈한 데이터는 필터링하기 위해서 맥스 확률과 스레스홀드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노이즈하지 않다고 판단된 데이터만 학습에 활용합니다.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보라색은 노이즈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부분, 초록색은 consistency 로스를 산출하는 부분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노란 그림에 해당하는 과정은 바로 프리딕션 과정입니다. 우선 입력 이미지에 대해 비전 프리딕션을 수행한 후 비전 프리딕션을 통해 나온 문자열들이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 랭귀지 프리딕션을 산출합니다. 이후 비전 모델과 랭귀지 모델의 백본에서 나온 피처를 통합하여 최종적인 퓨전 프리딕션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각 모달 프리딕션의 로스는 모두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 산출되며 위커 어규멘테이션 쪽에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적용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버롤 로스입니다. 이는 컨시스턴시 로스와 슈퍼바이즈 로스를 가중합하여 산출합니다. 식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모달리티에 대해 컨시스턴시 로스 그리고 슈퍼바이즈 로스를 산출하는 것을 아래 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 부분입니다. 표에서 세미 MTR의 성능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하였습니다. 먼저 빨간색 부분을 살펴보면 unlabeled 데이터를 활용한 세미 MTR이 다른 지도학습 그리고 준지도학습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파란색 부분을 살펴보면 unlabeled 데이터를 비전 및 퓨전 모델에 동시에 활용 시 모두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록색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 레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unlabeled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까지 활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이는 합성 데이터가 레이블 데이터가 적은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 모델 사전학습 시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슈퍼바이즈 로스 구성 방식 및 데이터 증강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실험 결과 컨트라스티브 로스와 슈퍼바이즈 로스를 원 스테이지로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증강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더 강하게 색깔 단위로 데이터 증강을 수행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얻은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시스턴트 로스 시 활용되는 5가지 요소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각 결과를 종합한 결과 목적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스탑 그레디언트 사용 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컨시스턴시 레귤라리제이션 시 위크 어규멘테이션 결과를 원핫 레이블로 바꾸어 주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스레스홀드를 통한 노이즈 데이터를 필터링 했을 때가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달 아웃풋에 각각 티처, 스튜던트를 구성하여 컨시스턴시 로스를 산출했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본 논문은 Syntax Recognition의 Self, Semi-Supervised Learning을 모두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 모델,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모두 활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모델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바로 비전 모델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파인 튜닝 및 퓨전 모델 트레이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모델은 두 가지 기여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한계를 언레이블 데이터를 활용하는 셀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모두 적용하여 극복하였습니다. 둘째, 비전 피처뿐만 아니라 랭귀지 피처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존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Syntax Recognition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세미나를 시작하였습니다. Syntax Recognition이 Syntax 스파킹 중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AI 모델 관점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 그리고 모델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Syntax Recognition이 겪고 있는 문제인 Insufficient Label 데이터의 문제에 대해 지적합니다. 다음으로는 Syntax Recognition이 갖고 있는 Insufficient Label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Self Semi-Supervised Learning을 소개합니다.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언레이블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인 Self Semi-Supervised Learning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어떻게 레이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간단한 프레임워크 및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Self Semi-Supervised Learning을 Syntax Recognition에 적용한 실제 연구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각 연구들은 Self Supervised Learning 중 하나인 Contrastive Learning을 적용한 연구, Semi-Supervised Learning 중 하나인 Consistency Regularization을 적용한 연구, 그리고 두 기법을 모두 적용한 연구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 세미나를 준비하며 참고한 논문들입니다. 메인으로 소개했던 3가지 방법론뿐만 아니라 지도학습 기반 Syntax Recognition에 대한 직관적인 연구, 그리고 텍스트 레코그니션에 대한 서베이 페이퍼도 수록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해당 논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